안녕하세요. 사연 우체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민숙이와의 기억이 심장 깊숙이 파고들 것임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혼자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40년을 살아온 이 집 마당에는 아직도 아내가 심어놓은 장미가 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꽃을 돌보지 않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거울 속 이른을 바라보는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잊어가고 있었어요.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목수였던 저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텅 빈 집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래간만에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산책을 나갔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숙이 아니야?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40년 전 첫사랑 민숙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23세 서울로 시집가면서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숙이었어요. 그녀가 버스에서 내리며 제 쪽을 바라봤거든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눈빛.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민숙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일어서며 대답했죠. 그러게 말이야. 언제 마을에 돌아왔어?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요.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묘한 동질감과 함께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어디서 지내고 있어? 옛날 친정집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비어있던 집을 정리하고 있어요. 민숙이의 친정집은 저희 집에서 골목 하나 건너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그 골목이 떠올랐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녀도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올려다봤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이 별들을 바라보곤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적막함이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정말 너였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장미 향기를 맡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전 그 어린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민숙이와 마을 시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 또 만났네요. 민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작은 보자기에 고추와 배추를 담고 있었죠. 혼자 살림하는 사람의 소박한 장복이었습니다. 집 정리는 잘 되어가? 저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예전같이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부모님이 쌓아두신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목수 일하셨으니까 뭘 버리고 뭘 남겨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숙이의 집에 간다는 것, 그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래, 내일 오후에 한번 가볼게. 다음 날 오후 저는 공구통을 들고 민숙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린 시절 수없이 오갔던 그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숙이가 앞마당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40년 전 그 소녀 같았습니다. 우와, 정말 물건이 많네. 집안은 오래된 가구와 생활용품들로 가득했어요. 민숙이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죠. 이 장롱은 아직 튼튼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롱의 경첩과 손잡이를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좋은 나무로 만든 거야. 조금만 손보면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숙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거라서 버리기가 아까웠거든요. 그때 저는 민숙이의 손이 제 손과 스쳤을 때를 느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해요. 민숙이가 손을 재빨리 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떨림을 저만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후 내내 저희는 함께 집 정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참 어렸지? 민숙이가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맞아. 너는 항상 책 읽기를 좋아했지. 나는 나무 만지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기억해요. 언덕 위에서 같이 별 보던 것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숙이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였죠. 해가 질 무렵 민숙이가 차를 끓여주었어요.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석양이 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참 오래간만이에요. 민숙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외로움이 배어 있었죠. 나도 그래.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대화가 그리워. 저희는 잠시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그땐 왜 편지도 안 했어? 갑자기 민숙이가 물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나는 용기가 없었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민숙이에게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녀가 서울로 떠날 때도 그냥 보내기만 했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한동안은 민숙이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설렘과 함께 뭔가 위험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과연 적절한 걸까요?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민숙이의 집에 갔습니다. 집 수리를 핑계로 했지만 사실은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민숙이도 저를 반겨주었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가까워졌죠. 어느 날 저녁 민숙이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혼자 먹기도 그렇고 감사의 표시로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거든요. 민숙이가 준비한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아내가 해주던 음식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보네. 과찬이세요.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한 건데요. 저희는 식사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울에서의 삶,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배우자를 잃고 난 후의 외로움까지.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몰랐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민숙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민숙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위로의 의미였겠지만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민숙이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 전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숙이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머물렀어요. 마당에서 별을 보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저기 저 별자리 기억나세요? 민숙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처음 손잡고 본 별자리잖아. 그 순간 저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숙이도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땐 정말 순수했죠. 지금도 순수해. 제가 말하자 민숙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민숙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죠. 모르겠어.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숙이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나?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숙이에게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해 봤어요. 민숙아, 나 너에 대한 마음이 예전과 같다. 민숙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그 순간 공기 중에 위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민숙이와 가깝게 지내는 모양인데, 혹시 그 여자 과거를 아나? 무슨 말씀이세요? 민숙이 말이야, 서울에서 남편이 있었을 때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장님의 말에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나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야. 민숙이 올케가 직접 말한 거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다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말일까? 민숙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에게는 그렇게 순수해 보였는데. 그날 밤, 저는 민숙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민숙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엇을요? 서울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나? 그 순간 민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사실이냐는 거지. 민숙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을 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그런 과거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할 수 있나요? 민숙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도 그런 마음인 거야? 외로우니까 누구든 상관없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달라요. 뭐가 달라? 나도 그냥 외로운 늙은 남자 중 하나 아니야? 저는 화가 났어요.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민숙이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것은 속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오해? 사실을 말했잖아. 그날 저는 민숙이의 집을 나왔어요.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거지?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뭘 꿈꾼 거야? 며칠 동안 저는 민숙이와 만나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밤마다 그녀 생각이 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숙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민숙이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제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마음만은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민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한 달이 지나도록 저는 민숙이와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리웠거든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겠지만 당신 마음이 진짜라면 용서해보는 게 어때? 아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아내는 항상 관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숙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민숙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민숙아? 민숙이가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와주셨네요. 이야기하러 왔어. 저희는 마당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나 봐. 민숙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민숙이도 저도 각자의 상처와 실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가,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 아내에게 미안한 일들도 많았고. 정말요? 그래.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민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날부터 저희 관계는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이전보다 더 솔직하고 진실된 관계였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조용히 했죠.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민숙이가 당당하게 대답했거든요. 결혼 후 저희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기르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여보, 이 토마토 정말 잘 자랐네요. 민숙이가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키웠으니까 그렇지. 저도 기뻤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젊었다면 어땠을까요? 민숙이가 문득 물었어요. 모르지.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왜요?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몰랐으니까.
지금은 서로의 상처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 민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죠.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남긴 상처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 다툴 때도 있지만 금세 화해합니다. 서로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여보, 우리 내년에 여행 가요. 민숙이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어디로?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이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야 진짜 신혼여행을 가는 거네. 민숙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해요. 만약 젊었을 때 민숙이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여보, 고마워요. 어느 날 민숙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뭘? 저를 받아주셔서요. 제 과거까지 모두 받아들여 주셔서요. 저는 민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혼자였다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야. 그렇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희를 부러워해요. 저 둘 보면 참 좋아 보인다. 나이 들어서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부럽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해집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겨울, 민숙이가 감기로 며칠 누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밤새 간병을 했죠. 약도 끓여주고, 죽도 끓여주고. 미안해요. 폐만 끼치네요. 민숙이가 미안해했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이런 게 사랑이지. 아내를 간병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의무감이 컸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봄이 되자 저희 집 마당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었어요. 민숙이가 심은 꽃들이었죠. 여보, 이 꽃들 참 예쁘죠? 그래, 너처럼 예쁘다. 민숙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수줍어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감사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민숙이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해요. 마을 둘레길을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참 늦게 만났네요. 늦었지만 잘 만났잖아. 그래요. 젊었을 때 만났다면 서로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민숙이의 말이 맞습니다. 세월이 남긴 상처들이 오히려 저희를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죠. 요즘 저는 가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달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거든요. 어젯밤 민숙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저 먼저 가면 어쩌죠?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도 느꼈어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현실 말이에요. 그래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슬퍼만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지내세요. 민숙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약속하자.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기로. 그렇게 저희는 약속했어요. 슬픈 이야기였지만 꼭 필요한 약속이었죠. 오늘도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민숙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해요. 여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합니다. 세월이 남긴 상처들을 딛고 피어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죠. 완벽하지 않은 저이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심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말이에요. 세월이 남긴 상처들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합니다. 민숙이와 저희는 증명했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